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였고 그는 평생 동안 장미를 가꾸는데 헌신했습니다. 앙리의 정원은 온갖 종류의 장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먼 길을 여행한 사람들은 그 장미 정원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 마을을 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앙리는 밤이 되면 생겨나는 황금빛 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밤이 깊어질수록 환하게 빛났으며 그 빛은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 이 장미를 발견하고 소원을 빌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소녀 클레어가 마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클레어는 친구로부터 앙리 할아버지의 장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클레어는 장미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장미들의 향기를 맡고 색다른 종류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그녀는 정원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 무렵에 클레어는 문득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원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클레어는 빛을 따라 나무와 관목 사이를 지나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황금빛 장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황금빛 장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계신 앙리 할아버지께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은 황금빛 장미는 더욱 강렬하게 빛나며 클레어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날 클레어는 앙리를 찾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앙리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클레어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레어의 방문은 앙리의 정원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고 그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장미를 가꾸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클레어와 앙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클레어의 순수한 마음은 정원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고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끝없이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고 장미의 비밀 정원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이우정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아름다운 라벤더 밭이 있었습니다. 라벤더의 향기가 바람을 따라 마을 전체를 감싸며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꼬마 토끼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호기심이 많고 탐험을 좋아하는 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엄마 토끼가 성인에게만 허락된 꽃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라벤더 밭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법의 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샘에서 솟아오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호기심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여정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친구들을 설득해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람쥐레니와 작은 새 에밀리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피에르의 열정에 감명받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세 친구는 여행을 시작하고 라벤더 밭을 가로질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길을 잃기도 하고 좁은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협력과 끈기는 그 모든 장벽을 이상 없이 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들은 전설의 마법 샘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숲속 장미지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먼저 샘에 다가가 신중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다른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니는 샘물을 마신 뒤 나무를 쉽게 타고 오를 수 있는 뛰어난 체력을 가지게 되었고 에밀리는 순식간에 하늘을 날 수 있는 더 강한 날개를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능력으로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동물들을 돕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와 친구들은 그들의 모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전설로만 전해지던 마법의 라벤더 밭을 모두가 함께 보존해야 한다고 약속하며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피에르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라벤더 향기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보물처럼 간직되었고 마법의 나덴나밭과 마법샘은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라르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르카는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숲을 산책하며 꽃과 나무를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마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특별한 꽃이 피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숲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라르카는 마법의 숲에 들어가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이 들어가기 전 그녀의 할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며 여정에 올랐습니다. 숲속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며 자그마한 생명들이 곳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거닐던 라르카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라르카는 까마귀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까마귀들은 그녀에게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르카는 용기를 내어 까마귀들에게 전설의 꽃을 찾아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까마귀들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녀가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숲을 더 깊이 탐험할수록 라르카는 다양한 마법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빛을 내는 반딧불이들의 무리가 그녀의 길을 밝혔고 나무 정령들은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라르카는 커다란 언덕에 도착했는데 그곳엔 온통 자주색과 황금빛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한 송이의 마법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라르카는 꽃의 마력을 느꼈고 그것이 이 숲과 마을의 모든 생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라르카가 꽃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불길한 열매를 가진 덩굴이 그녀 주위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숲속의 균형을 깨려는 어두운 존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무리가 나타나 덩굴을 물리치기 시작했고 라르카의 용기로 그들을 도와 함께 덩굴을 제압했습니다. 덩굴이 물러가고 균형이 회복되자 마법의 꽃은 찬란히 빛나며 다시 한번 숲과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르카는 마을로 돌아와 마법의 꽃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고 이제는 모두가 숲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르카는 숲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라르카의 모험은 숲과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조화를 선물했으며 마법의 꽃은 전설 속에서 계속하여 빛을 발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깊은 숲 속에는 별빛을 쫓는 작은 마르셀이라는 동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어렸을 때부터 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밤이면 하늘을 쳐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르셀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 별과 친구가 되고 싶었고 별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울소리처럼 맑게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르셀, 별을 만나고 싶다면 깊은 숲속 밤에 여왕을 찾아가거라. 그녀는 너에게 별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라네. 마르셀은 밤을 새워 그 목소리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여왕을 만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그는 작은 배낭에 빵 몇 조각과 효자손 그리고 작은 손전등을 챙기고는 숲속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프로방스의 숲은 울창하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참나무와 자작나무 사이를 뛰놀던 마르셀은 길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낯선 그림자와 바람 속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틈도 없이 마르셀은 더 깊은 곳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중 숲 한가운데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밤에 여왕이 있는 곳이야. 그리곤 눈앞에 신기한 빛의 폭포가 펼쳐졌습니다. 밤의 여왕은 그 가운데서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고 눈부신 미소로 마르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르셀, 나를 찾아왔다니 참으로 용기가 있구나. 넌 별에게 가고 싶구나. 밤의 여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르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여왕님. 전 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의 소망을 들어주마. 하지만 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선 하나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인내와 믿음의 시련이다. 여왕의 손짓에 의해 마르셀은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은
분명 숲속의 땅이었는데 점차적으로 그는 별들 사이를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별들의 밝고 냉랭한 빛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르셀의 발끝에서 은은한 빛깔의 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별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르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어.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해. 이제 너는 언제든지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별은 명백한 빛으로 마르셀의 마음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르셀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한 별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꾸듯이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고 프로방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였습니다. 마르셀의 이야기 덕분에 그들은 별이 더 이상 외딴 존재가 아니며 그들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프랑스의 따뜻한 여름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